俺の歌を聴け！ 네, 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신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기체는 반다이 HG 마크로스 시리즈 마크로스 7의 VF19 파이어 발키리입니다. 그리고 사운드 부스터가 합본으로 들어있는 패키지입니다. 가격은 이 국내 발매 기준가로는 한 5만원 중반대이고요. 그 YF19보다는 부품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한 만원 가까이는 아닌데 해도 그 정도는 올랐습니다. 이 사운드 부스트 때문에 그래요. 패키지 형태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엑스칼리버로 불리는 게 맞는데 이게 워낙 빨간 기체다 보니까 이게 파이어 발키리라고 이렇게 극중에서 이름을 지어준 것 같더라고요. 주인공도 그냥 보통 또라이드가 아니고 완전히 상또라이죠. 전쟁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전쟁 따위는 시시하니까 내 노래나 들어 하고서 전쟁 한가운데서 노래 부르는 그런 약간 정신 빠진 놈이 타는 기체입니다. 제가 마크로스 7은 잘 안 봤어요. 주인공이 저하고 너무 맞질 않더라고요. 이게 전쟁 한가운데서 왜 저 지랄을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이게 좀 뭔가 취향이 맞아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주인공이 뭐 멋있는 거는 뭐 인정을 할게요. 뭐 또라이지만 멋있다라고 하거든요. 보신 분들이 그 내면 상태라던가 그 심리 상태라던가 그런 것들이 멋있다고 그러는데 저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수가 여자 가수가 나와야 볼만하죠. 네,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일단 가수 목소리가 저하고 좀 안 맞았어요. 좀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타입의 목소리가 아니어서 제가 보지 않은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유치뽕짝 그런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마크로스 플러스를 보고 나니까 너무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만간 편집을 위해서 이렇게 극장판만 이렇게 좀 둘러볼 생각이에요. 앞에 이제 클립을 따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 박스 아트를 좀 보실까요? 이렇게 3단 변형된 모습입니다. 파이터 모드, 거워크 모드, 그리고 배틀로이드 모드, 그리고 어깨에 사운드 부스터를 장착한 모습이죠. 네, 옆모습은, 박스 옆모습은 이렇고요. 여기 이제 파이어본버 멤버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기체 설명이 있죠. 파이어본버 Lift My Song, 그러니까 내 노래를 들어! 그 외치는 그걸 영어로 적어놨네요. 네, 패키지 구성은, 박스 패키지 구성은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에 구성을 좀 보실까요? 네, 패키지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네, 상반신, 그리고 기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체 부분, 그리고 하체 부분에 고관절 커버입니다. 여기는 일단 좀 끼워줄게요. 네, 그리고 사운드 부스터예요. 이 사운드 부스터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 위에 커버를 열면은 이 앞쪽 커버가 같이 연동해서 개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플라스틱 실이라고 그래서 약간 그 3D 실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좀 있더라고요. 이쪽도 같이 기믹 전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전개가 안 되더라고요. 요건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깨에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날개는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이 뒤쪽 날개도 가동이 되고요. 네, 여기 사운드 부스트는 이렇게 기믹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3mm 스탠드에 세울 수 있는, 끼울 수 있는 조인트이고요. 실드, 그리고 거워크 형태일 때 쓸 수 있는 파츠입니다. 변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츠죠. YF-19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머리를, YF-19 같은 경우는 이 머리를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게 집어넣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녀석은 이런 블레이드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순환 문제로 인해서 아예 그냥 교체하는 형식으로 아예 이렇게 파묻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터 형태 때 쓰는 파츠입니다. 그리고 얘는 건포드가 아니에요. 스피커 포드라고 합니다. 극중에 보시면은 여기서 탄환이 나가는 게 아니라 스피커가 나가요. 스피커가 나가서 이 적들 기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바사라의 음악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포드가 아니라 스피커 포드라고 그래요. 이게 탄창이거든요. 네, 이렇게 분리되는 기믹도 있고요. 뭐 이게 뭐 쓰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파이어 본버 양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테이크 커버 파츠 한 쌍, 그리고 랜딩 기어 교체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부스터를 연결하기 위한, 이게 배틀로이드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건 파이터 모드 때 사용하는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 기믹이 있는데, 어깨에 그 스피커가 있어요. 이 녀석은 전투 때 이제 사운드 부스트를 사용하기 그 전에 이제 이 어깨에 있는 스피커를 가동해서 음악을 적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기믹을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아마 그때 사용했던 이제 어깨 스피커 이 파츠입니다. 이 어깨 파츠를 빼고 요거를 갈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이 편손 한 쌍과 건포드를 질 수 있는, 건포드 아니죠, 스피커 포드를 질 수 있는 오른쪽 손, 그리고 주먹손 한 쌍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구성은 많습니다. 많네요. 이 뭐 HG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형 기믹이 있기 때문에 구성은 이렇게 푸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스티커가 총 3종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플라스틱 실이라 그래가지고 사운드 부스터 안쪽에 붙이는 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킹 실 B, 요거는 이제 눈과 이 어깨 쪽 그리고 다리 라인 몰드 안에 이렇게 붙여주는 실입니다. 그리고 마킹 실 A네요. 요거는 이제 콕핏,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자잘한 포인트들, 이 머리에 있는 포인트들 이런 데 붙여주는 그런 실입니다. 요 날개도 이 하얀 부분도 실이에요. 네, 이 부분 다 실이고요. 스탠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사운드 부스트 때문에 스탠드가 동봉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스탠드는 이렇게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려지고 좁혀지고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스탠드예요. 네, 그러면은 배틀로이드 형태의 모습을 보실까요? 네, 일단 하체는 배틀로이드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리를 좀 펴주겠습니다. 발을 제가 파이터 형태로 일단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파이터 형태의 모습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네, 발은 조금 더 빼주셔도 되고요. 얘가 스타일 체인지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게 스타일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스타일 체인지라고 해서 좀 길쭉길쭉한 모습 할 수 있거든요. 요 다리뿐만 아니라 이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셔서 스타일 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인테이크 커버를 씌워 주겠습니다. 이 인테이크 커버가 생각보다 이 고정성이 안 좋더라고요. 그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점이 이 허리 이 볼 조인트 보이시죠? 이 볼 조인트가 이쪽에 들어가면 뺄 때 좀 잘 빠져요. 그래서 이 볼 조인트가 이 안쪽에 박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순접을 해줬습니다. 아예 그 뺄 때 빠지지 않도록. 아니면은 요거를 좀 갈아내 주셔도 될 거예요. 네. 네, 스타일 체인지를 위해서 이 허리는 이 정도까지 연장 기믹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이 정도, 그리고 연장 기믹으로 이 정도까지 스타일 체인지가 가능하고요. 문제는 팔은 스타일 체인지가 없어요. 팔이 없는 게 좀 아쉽죠. 왼손을 껴주고요. 실드를 끼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이 스피커 포드를 진 손을 사용하겠습니다. 배틀로이드 형태의 파이어 발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스타일 체인지 형태로 하니까요, 좀 이렇게 길쭉길쭉하니 괜찮네요. 그런 건 있어요. 길쭉길쭉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가동폭도 좀 더 넓어지고요. 좀 뭔가 길쭉한 맛이 좀 더 보기 좋네요. 다리는, 이 무릎은 안 빼주는 게 좋겠네요. 무릎은 생각보다 빼주면 좀 이렇게 안쪽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라서 빼주는 게 좋겠고요.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360도 돌아가고요. 뒤로 젖히는 것, 숙이는 것, 좌우는 이 정도, 볼 조인트로 이 정도 기능 가능하고요. 앞뒤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됩니다. YF-90는 이 목이 돌아가서 이 안으로 이렇게 이 접는 기믹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축 이동의 제약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그 변형 기믹이 삭제되다 보니까 좀 가동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허리 연장 기믹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허리는 한 요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허리 연장 기믹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상체를 이 정도까지 숙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연장 기믹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어깨는 이 정도, 이 볼 조인트가 있다고 해도 한 이 정도까지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이 정도까지 들어지고요. 상박은 이 정도까지 회전이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 접히는 거는 아쉽지만 90도 조금 넘는 가동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은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손목은 그리고 이렇게 볼 조인트라서 어느 정도의 가동 범위가 있습니다. 다리는 이 정도까지 벌어지고요. 앞차기는 YF-90과 마찬가지로 쫙쫙 벌어집니다. YF-90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부분이 볼 조인트예요. YF-90 같은 경우는 그냥 끼는 방식이었잖아요. 이 녀석은 볼 조인트라서 약간의 움직임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좀 크게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줄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볼 조인트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그냥 결국 요거 움직이는 건데 굳이 볼 조인트로 만들 이유가 있었나? 없네요. 볼 조인트의 의미가.
네, 볼 조인트로 만든 의미가 없네요. 이거 뭐 가동이 안 하는데 이거 볼 조인트가 뭔 의미가 있지? 참. 네, 다리는 이 정도까지 90도? 90도 정도? 정직하게 90도 정도 접혀집니다. 네, 무릎 환자는 가능하겠네요. 예, 이 녀석은 잘 빠지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어느 순간 보면 빠져 있어요. 네, 무릎 앉아 잘 되고요. 포즈는 잘 취해지는 게 괜찮네요. 무릎 앉아 약간 히어로 랜딩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팔이 짧다 보니까 이게 히어로 랜딩 자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팔이 좀만 더 이렇게 팔 연장 기믹이 있었으면은 귀찮았을 텐데, 이게 이거 팔이 좀 짧으니까 허리를 좀 집어넣으면 괜찮으려나? 역시 팔이 짧은 게 좀 아쉬워요. 요런 구도입니다. 액션 포즈를 취해 보았습니다. 어깨 이게 볼관절을 이용해서 어깨 가동 범위는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팔이 좀 짧아서 역시 컴포트 액션을 좀 취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어깨를 좀 앞쪽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빼주셔야 이렇게 양손으로 잡는 피커포드 쥐는 포즈가 완성이 됩니다. 다리 와이프 19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크기는 얼추 비슷하고요. 뭐 같은 킷이다 보니까 뭐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모습 비교, 그리고 뒷모습 비교. 뭐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별 차이가 없죠. 그러면 이제 스타일 체인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스타일 체인지를 해줘봤는데요. 이게 볼륨감이 상당해지죠? 키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은 이제 같은 높이에서 한 1cm 정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1cm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몇 cm 정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어깨, 가슴, 체스트 부위의 높이에서 차이가 나고요. 네, 고관절 부위 높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비교가 확 되시죠? 와이프 90가 좀 따라잡으려면은 다리를 한 단계 좀 빼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빼줘도 차이가 좀 심하게 나네요. 이게 볼륨감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스타일 체인지가 있어서 박력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또 그 와이프 90보다 좀 발전된 모습이어서 좀 괜찮네요. 네, 그리고 와이프 90과 달리 얼굴을 보시면 입이 있죠? 주인공이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그 노래를 하는 기체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좀 입을 넣었던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작중에서 네키바사라가 무기를 절대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마이크로 미사일 포드가 저절로 발사돼서 이게 적을 격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키바사라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어증에 걸리게 돼요. 노래를 못하게 되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이 입이 저희가 돼요. 이 입이 다물어지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입이 없는 이런 마스크 파츠도 따로 있어요. 이 교환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요 입이 있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요 입이 있는 파츠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정크 파츠가 좀 남아요. 왜냐면은 이 런너 자체를 이 와이프 19하고 좀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 와이프 19의 이 런너가 좀 남습니다. 요 발하고 요 어깨, 발목, 건포드, 인테이크 파츠, 인테이크 커브 파츠, 그리고 인테이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남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도. 근데 확실히 제 타입은 이 와이프 19이네요. 너무 빨개. 공산당이야, 빨갱이야.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비주얼이긴 합니다. 네. 사운드 부스트를 장착해 볼까요? 이 사운드 부스트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어깨를 다시 되돌려 줘야 됩니다.
이거 은근 귀찮아요. 끼고 빼고 하는 게 은근 귀찮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깨에 장착하실 때 이 홈 잘 보시고 끼셔야 돼요. 요 반대쪽에는 홈이 없어요. 반대쪽에는 홈이 없고, 네, 보이시나요? 반대쪽에는 홈이 없고요. 요 한쪽에는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는 쪽이 요 보라색 그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 그 부분 쪽이 앞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 부스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뒤에 조인트를 이렇게 껴주고요. 여기 3mm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사운드 부스터를 장착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스탠드를 장착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사운드 부스터를 장착해 볼까요? 아까 연동 기믹은 보여드렸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이 위 커버를 열면은 앞에 커버가 같이 열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이드 안테나는 빼주십니다. 이 부분이 등 이 조인트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이렇게 빼줘서 이게 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뒤에 날개 부분은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커버, 어깨를 보호할 커버를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3개의 돌기에 맞춰서 요 구멍에 끼워 주시고요. 예, 어깨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 부분을 살짝 옆으로 틀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사운드 부스터를 장착했습니다. 내 노래를 들어! 하는 그런 포즈죠.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공 미친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전쟁 중에 미쳤나? 갑자기 기타 들고 뛰쳐나가가지고 전쟁은 시시해 내 노래를 들어 그러고 있으니 이거 참. 네, 사운드 부스터 포즈를 좀 지어봤습니다. 와이프 19보다는 확실히 등짐이 있어서 그런지 좀 박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건 등짐이라고 해야 돼, 어깨짐이라고 해야 돼.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요 스탠드는 그냥 요 밑에 거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확실히 재미있는 기체인 것 같아요. 만들면서도 와이프 19과 같은 그런 구성 때문에 재미있었고, 반다이 킷답게 이렇게 손맛도 적절했고요. 돈 아까운 킷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우커 형태로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거우커 형태일 때는 이 사운드 부스터를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사운드 부스터는 한쪽으로 치워주고요. 네, 거우커 형태를 위에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알아서 인테이크 커버 파츠가 빠지는 기믹이 존재합니다. 아주 처참단이야. 저절로 빠져 막. 거우커 형태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빼주셔야 돼요. 원래는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지면. 근데 이게 자꾸 이게 빠져요. 그건 안 좋고요. 머리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탈착이 되거든요. 이 녀석은 이렇게 보관을 해 주시고요. 이 거우크 모드에 쓰이는 이 파츠를 이 부분에 끼워 줍니다. 끼우면 돼요. 배틀로이드 형태일 때 여긴 검은색인데 또 여기는 또 이렇게 빨간색이 됐죠. 이런 색분날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좀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스타일 체인지를 위해서 이렇게 빠지는 기믹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는 이걸 다리를 이렇게 더 빼주셔야 되는데, 이게 스타일 이 체인지 기믹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빠져요. 이게 항상 YF90 때도 그랬고, 이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래 이 약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기가 있어요. 원래는 네, 돌기가 있어서 이게 꺾을 때 이 녀석이 안 빠지도록 해주게 이게 돌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게 돌기 고정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돌기가 빠가가 나면서 그냥 빠져요. 그냥 이 다리가 이제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서 살살살 달래시면서 이렇게 꺾어 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다리는 당겨 주시고요. 네, 접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당겨 주시고 접어 주시면 되고요. 이게 확실히 이거 DX하고는 달리 이 다리가 꺾이는 게 좀 많이 꺾이지를 않아요. HG는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DX는 이게 좀 더 꺾이잖아요. 여기서 좀 한 차례 더 꺾이는데, 이 녀석은 좀 덜 꺾이죠. 딱 이렇게 좀 90도 모양 보면은 이 90도 이상 꺾이지 않아서, 원래는 이 정도 더 꺾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되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거워크 폼 때 폼이 좀 잘 안 사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네, 이제 기술을 가져와서 이 녀석 요거 빼줄게요. 커버를 빼주시고 이 상태 이대로 그대로 쭉 밀어 넣어 주십니다. 네, 날개를 펴주시고, 네, 이쪽도 날개를 펴주시고 자리를 잡아 주실게요. 네, 그리고 완성된 상체를 끼워 주십니다. 이 정도면 제가 잘못 조립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다리 부분을 잘못 조립한 줄 알았는데요. 꺾을 때 이제 그냥 꺾으시면 안 되고요. 꺾는 방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종아리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고 나서 이렇게 꺾으셔야 돼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꺾으면 많이 안 꺾어져요. 근데 이거를 이 종아리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꺾어 주시면 훨씬 더 많이 꺾어집니다. 네, 보이시죠? 그리고 요 거추 커버, 고관절 커버를 이렇게 띄워 주시면 거워크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딱 떨어지는 거워크가 되었네요. 이 다리를 꺾어 주실 때 아마 요거를 좀 살펴주시면 더 꺾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YF90도 그렇고, 요거를 이 상태에서 그냥 꺾는 게 아니고, 꺾으면은 별로 안 꺾여지잖아요.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 밀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많이 꺾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네요. 이거를 몰랐단 말이지. 참. 날개도 좀 자세를 잘 잡아줘야겠네요. 예, 날개가 좀 자세가 좀 잘 안 잡혀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날개 자세를 잘 잡아주고요. 요 변형이 탈 때 그런 기믹을 잘 설명 안 해주네요. 설명서에도. 네, 이게 설명서에도 보시면은 그냥 하체로 넣고 앞으로 접으란 식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을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서 접혀주면 훨씬 더 많이 접혀집니다. 네, 거워크 모드는 뭐 더 말할 계제가 없네요. 더할 나위 없이 네, 거워크 닿습니다. 제가 이 파이어 발키리를 옛날에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를 20살 때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만들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반다이 건데, 친구 녀석만 하려고 상계동 나갔다가 거기 밑에 문방구를 가는데 이 마크로스 플러스 기체가 있는데 빨간색 기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마크로스 7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빨간색 기체가 이게 누가 봐도 YF90냐. 그래서 근데 이제 기체명은 VF19. 그래서 이게 이제 설정상의 다른 기체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버석 하나 지워서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보다 크기가 조금 더 컸어요. 걔가 사이즈가 72분의 1인가? 아마 그 사이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60분의 1까지는 아닌 것 같고 72분의 1 사이즈? 아마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도 아마 이렇게 이제 파츠를
교환해서 변형하는 방식의 기체였거든요. 재밌게 만들고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 첫 반다이 킷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상계동에서 만나게 됐던 집어왔던 그 파이어 발키리가 지금은 이렇게 100분의 1 사이즈로 더 작아져서 제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건프라 조립은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추억을 살리면서 이렇게 한두 개씩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그 파이터 모드로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네, 파이터 모드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빼주고요. 그리고 이 거워 그때 사용했던 상체를 빼주겠습니다. 안녕. 네, 다리는 원 상태로 돌려주겠습니다. 다 집어넣을 건 넣어주고, 네, 일단 끼워주기 위해서 다리를 좀 펴주시고요. 그리고 요 다리를 접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그냥 접으려고 하면은, 이 편 상태에서 그냥 접으려고 하면 잘 안 접혀지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힘을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주시면서 좀 회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딱 껴주시면 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발로 다 갈아주면은 스러스터는 도대체 어디로 나가라는 거지? 원래 여기 사이가 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사이가 이게 너무 없이 돼 가지고 스러스터 분출이 안 될 텐데. 뭐 그거는 뭐 반다이가 알아서 하겠죠. 네, 그리고 요 미익을 펴 줍니다. 요 미익 조심하셔야 될 게, 요게 이제 딱 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껴줘도 이게 접을 때 이게 잘 안 접혀져요. 이쪽은 잘 접혀지는데 이쪽은 잘 안 접혀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접어야 되더라고요. 보이시죠? 딱 껴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빠져요. 이걸 좀 밖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접어 주셔야 이게 잘 접어집니다. 좀 지랄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만약에 저처럼 이런 문제를 겪게 되신다면 배틀로이드 형태나 아니면 파이터 형태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가지고 자주 움직이지 않으신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딱 껴주면서 껴줘야 돼요. 저 거 안쪽까지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저 안쪽까지. 그리고 이게 돌리면서 자꾸 빠져요, 고정성이. 그러니까 이 날개를 접기 위해서는 요 바깥쪽으로 당기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너무 힘을 주면 이게 이제 부러지려고 백화 현상이 와요. 저도 왔어요. 그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파이터 위에 커버를 끼워 주십니다.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요 다리, 요 부분이 다리 요 홈에 끼워져야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돌기가 다리 안쪽에 홈에 딱 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날개는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날개에 돌기가 있어요. 밑에 이 돌기가 이 다리에 있는 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익을 완전히 펴주면 파이터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어 발키리 파이터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빨갛고 좋네요. 네, 무광 마감제를 좀 뿌려놔서 그런지 좀 광이 죽었어요.
이게 오히려 유광을 뿌려야 더 멋있었을라나?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제가 산 거는 무광마간지만 사가지고 유광을 뿌릴 생각은 좀 못 해봤습니다. 네, 캐노피는 YF90와는 달리 이렇게 캐노피가 열리는 이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에 네키바사라 피규어가 타 있고요. YF19과는 달리 이 파일럿이 전체가 이렇게 조형이 돼 있어요. YF19 이사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상반신만 이렇게 끼는 방식이었다면은 이 네키바사라는 전체가 조형돼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콕피트 이쪽에 붙이는 스티커가 없네요. YF19은 여기 스티커 붙이게 돼 있었는데 얘는 없네요. 그런 또 차이점도 재밌네요. 네, 콕핏을 잘 닫아주고요. 네, 랜딩 기어를 껴줘 볼까요? 랜딩 기어는 교체 형식입니다. 네, 교체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끼워주게 돼 있고요. 스피커 포드를 이렇게 이쪽에도 장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에 끼려면 이 뒤쪽에 끼워 주셔야 됩니다. 이 전진익은 참 이쁜 것 같아요. 이 전진익의 디자인은 참 이쁜 것 같습니다. 뭐 깔라고 해도 깔 디자인이 아니야. 이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역시 이 파이터 모드는 진리예요, 진리. 이 YF19의 파이터 모드는. 네. 자, 그러면 스피커 부스터를 좀 달아줘 볼까요? 이 조인트를 이렇게 끼워 줍니다. YF19 같은 경우는 이렇게 껴가지고 폴드 부스터를 낄 수가 있는데, 이 폴드 부스터는 이게 출시가 안 되려나 모르겠네요. 좀 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혼의 판정으로 나오려나요? 네. 이거 오픈해서 전시할 수도 있고요. 오픈해서 전시하시는 게 싫으시면은 요런 원래 모형으로 이렇게 돌려서 전시를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끼워 주시면 사운드 부스터까지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파이어 발키리 사운드 부스터까지 장착 완료되었습니다. 요 날개가 X자로 교차가 되면서 나름 볼만하죠. 이쁜 것 같아요. 좀 원래대로 껴줄게요. 리뷰를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VF19 파이어 발키리 네키바사라 전용기죠. 네키바사라 커스텀. 이게 이제 그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아마 이게 정신 공격을 하는 거죠, 노래로. 민메이 어택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혼란을 주어서, 이게 문화적인 충격을 주어서 그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역할인데, 이제 이 네키바사라 같은 경우는 전쟁 한가운데로 이게 전투기를 타고 뛰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타로 이 전투기를 조종하잖아요. 그 PV를 보면서 와씨 뭐 저런 미친 XX가 다 있냐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뭐 야 이건 아닌데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 차이니까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궁금하시다면은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극장판도 있어요, 극장판. 그거 뭐 이렇게 길게 보시기 힘드시다면은 그런 거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작화가 좀 옛날 작화라서 좀 너무 작화는 기대 안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빨간색의 이 전진익의 기체, 거기다가 이 사운드 부스터까지 좀 풍부하죠. 좀 풍요롭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체 형식이 좀 안 좋은 게
이런 보관하기 힘들어요. 이런 부품들을 변신하고 나서 이 남는 부품들을 좀 이게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장식해 놓기도 좀 그렇고 이게 멋이 없잖아요. 이게 완전 변형이 아니면은 또 이런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완전 변형은 이렇게 아예 다 수납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수납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아쉽고요. 이렇게 수납이 잘 따로 박스를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면 되는 건데 그게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죠. 네, 그래도 만드는 내내 즐거웠고요. 그리고 HG답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만 또 다듬고 해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면 완성을 했어요. 이제 먹선 같은 경우는 전날 미리 런너체에 다 넣어놓은 상황이라서 먹선 넣는 시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조립 시간은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나름 재밌었고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몇몇 주의할 점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던 요 미익 부분이 잘 껴지지 않아서 이게 접을 때 잘못 접으면 꽉 잡다 보면 그냥 부러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요 허벅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고관절 부분, 이 고관절 부분이 꺾이는 기믹이 꺾일 때 살살 달래주면서 좀 꺾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볼 조인트를 왜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좀 가동성에 좀 이렇게 유동성을 위해서 볼 조인트를 사용한 줄 알았더니 그 가동성에 유용성이 없더라고요. 그냥 똑같아요, YF19이랑. 그러면은 볼 조인트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왜 그걸 사용했는지. 가동성에 전혀 일도 없는데, 도움도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요 다리의 신축 기믹은 나름 좋았습니다. 요 다리의 신축 기믹, 이게 보이시죠? 이게 나름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게 배틀로이드 형태 때 오히려 좀 어정쩡했던 약간 그 짧았던 비율을 좀 더 늘려줘서 이 스타일 체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네, 여러모로 좀 마음에 든 킷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어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HG 한계죠. 도색 잘 하신다면 손으로 직접 이렇게 건담 마커로 칠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이 건담 마커로 칠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뾰족뾰족한 데는. 결국은 스티커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스티커가 옛날과 달라서 스티커 재질이 지금은 옛날과 다르더라고. 옛날은 그냥 종이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약간 그 비닐 느낌도 있고요, 플라스틱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괜찮네요. 특히 요 부분, 요 안쪽에 이 플라스틱 실 같은 경우는 빛도 나고요, 3D 느낌도 나고요. 네, 아주 영롱해요. 이게 빛을 비춰보면은. 네, 여기 이제 카메라로 보이지는 않겠는데, 이걸 어떻게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참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좀 불안한 포인트 한 두 군데 정도, 이 뒤 미익 부분 그리고 요 고관절 부분, 그 부분을 빼놓고서는 아주 훌륭한 킷입니다. 조립감은 반다이니까 당연히 좋고요. 정평입니다. 별점 5점 만점에 4.5점 드릴게요. 제가 이 파이어 발키리는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도 이렇게 높게 주는 이유가 이 스타일 체인지라든가 여러가지 이제 그 좀 확장성,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그 원작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참 좋았어요. 물론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고관절이나 이런 이 미익이 접힐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불만이긴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까먹긴 했고요. 그리고 얘 얼굴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발키리가 입이야. 기체 설정이 어쩔 순 없다 해도 발키리가 입이야. 그건 좀 제 입맛에는 좀 안 맞긴 디자인 좀 호불호가 걸리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거 제외하더라도 마음에 참 들었습니다. 참 좋은 킷이네요. 만들기도 좋고, 나름 만들고 나서
이 모드 형태도 좋고요. 또 그리고 이 완전 변형은 아니지만 부품을 교환해서 이렇게 변형을 한다는 이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주 아이디어 잘 쓴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만지니까 조만간 발매되잖아요. 하이메탈 R이 이 사운드 부스트는 없이 이 파이어 발키리 본체만 이제 발매가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반다이가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만들어 봤으니까 하이메탈 R 요게 새로 나오는데 어때? 이런 것도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니?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지나서 이제 DX로 요 파이어 발키리를 낼 건데 어때? 그쪽으로 옮겨 타는 건 아니 그런 식으로 아주 상술이 좋은 것 같아요. 반다이 역시 돈다이. 네. 네. 사랑합니다 돈다이. 좋은 킷 많이 내주세요. 테이크 마이 머니. 예. 반다이 매직 이번에 VF19에도 통했습니다. 파이어 발키리에서도 통했네요. 역시 지갑을 털어가는 반다이 매직. 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요. 지갑을 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주는데 어떻게 안 열 수가 있겠습니까? 건담도 좀 만들긴 해야 되는데. 내러티브 건담 사놨거든요. 사놓고 원래는 저 솔로몬 파이살리스 만드는 동안 아들 녀석 보고 만들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리고 다 만들고 나면은 갖고 와가지고 한 일주일이면 되겠니? 했더니 된다고 하더니만 이 녀석이 요새 연애에 바빠가지고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입학하자마자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는 지금 만들지도 않고 있어요. 다시 뺏어와가지고 제가 만들어야 되려나? 그래서 줬다 뺏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작년에 사준 제타 건담도 여직 상체만 만들고 말았던데 에이, 만드는 건 포기. 그 내러티브 건담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리뷰하는 거를 만들고 나서 인터뷰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점이 좋았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영상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참 도움이 안 되네. 지 연애에 바빠가지고 맨날 아빠 돈만 뜯어가고 말이야. 네, 여기까지 쓸데없는 얘기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조회수가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이랬어야 되는데 왜 조회수가 잘 나왔지?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꾸준히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뭐 심심해서 할 게 없어서요. 낮에 제가 이제 밤에 일을 해서 밤에 하고 낮에 들어와서 자다가 일어나면은 할 게 없어요. 밖에 나가기는 싫고 이제 뱀파이어가 다 돼가지고 햇빛 쬐면은 막 피부가 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내에 있다 보니까 할 건 없고 뭐 만화책들 읽는 것도 질리고 소설책 읽는 것도 질리고 이제 노안이 와서 읽기도 힘들거든요. 만들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있는 제품들을 한번 리뷰해 볼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제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DX 변신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영상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저장해 놓자. PC에는 저장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냥 올리는 거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지 하고 해서 유튜브에 올렸던데 이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조회수가 또 좀 나오네 싶으니까 이제 좀 욕심도 나고 그러는데 이제 조회수가 이제 원래대로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그동안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요. 제가 영상을 더 잘 만들면은 좀 늘어날까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또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